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풀리는 운명독법이라는 책입니다. 최상용 지음 일상이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운부터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건강운, 재물운, 학업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이 좋아지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은 후천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과 몸가짐부터 바꾸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재물운이 풀리는 운명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이 풀리려면 준비된 자가 찾아온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수십억의 거금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쓰임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에 몇 퍼센트를 투자할 것인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를 나누어 줄지 등을 생각해 두지 않으면 흥청망청하여 모처럼 찾아든 행운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일확천금이 굴러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두어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게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인데요. 수없이 피고 지는 꽃들도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 향기로운 꿀을 내주고 자신의 목적인 수정을 마칩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베풀지 않고서는 복덕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복을 지어야 덕이 따라오고 덕을 베풀어야 복이 오는 게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응보란 선악의 행위에 응하여 그 가품이 나타나는 고락의 결과를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은 지난 과거의 결과이며 또한 오늘의 행동 거지에 따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거두어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보이지 않게 선행을 베푸는 일은 예로부터 권장되어 온 덕목입니다.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 때는 그 음덕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음덕 양보, 즉 남모르게 덕행을 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욕이든 재물욕이든 욕심을 부리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언제든 화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눈 밝고 귀 밝은 옛사람들은 적당히 그칠 줄 알고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명예와 이속만을 쫓다 보면 마치 불나방처럼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워낼수록 마음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신만의 잣대를 들이대며 시시비비를 가리곤 하는데 지나친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두어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말만 바꿔도 재물운이 바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같은 답례형 인사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이는 곧 상대나 자신의 처지가 생계적 어려움을 벗어날 때 나누는 인사법입니다. 축하드립니다와 같은 기원형 인사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형 응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영적인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든 무심코든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언어로 표출되고 언어는 행동을 유발하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들은 곧 자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자와 가까운 인척 중에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있는데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 박사야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정미소를 해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난 늘 배고픔에 허덕였지. 그래서 나는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부유해진 모습을 꿈꿔왔다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행동을 일으키며 그 행동들이 부자의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 재물운이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강남에 위치한 병원 건물과 또 땅이 많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염원하고 꿈으로 그려왔던 것을 실현한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마음과 인체의 상호작용을 간파한 선지자들은 늘 긍정적인 생각, 고운 말씨 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들과 무심코 내던진 말들이 내 몸에 반영되어 다가올 미래를 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의지를 반영하여 날마다 꾸며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내 몸도 동시에 변화하게 되며 계속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재수없어, 기분 나빠, 죽고 싶어, 죽어버릴 거야 등의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랑해, 고마워, 넌 참 착한 아이야, 난 꼭 이루고 말 거야 등의 긍정적이면서 발전적인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곧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면에 마음이 일으키는 파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물의 쓰임을 알아야 재물운이 트인다고 하는데요. 명예욕이든 재물욕이든 욕심을 부리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언제든 화를 부르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살펴야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쓰임을 객관적으로 헤아리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사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지난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억들을 깨끗이 닦아 완전한 자기 이해를 통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깨끗이 정제되어 기억된 지난 사실들은 언제 꺼내 보아도 심신간의 괴리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지난 사실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묻어있는 사사로움을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로움을 없애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것의 쓰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잘만 활용하면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트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 등과 관련된 사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자가 된 꿈을 꾸면 재물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면 꿈속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되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물운과 관련된 꿈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물운과 관련된 꿈은 작게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는 것이고 크게는 집이나 건물 등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언가를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으면 생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학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꿈을 꾸다 보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사는 공간에 파동을 일으켜 해당 사물에 공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필자에게 50대 주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도무지 재물운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복은 좀 있어서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시골에 있는 땅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희한하게도 돈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망가지거나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분의 사주팔자와 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뒷바라지와 관련된 부모궁의 모양이 좋으니 부모에게 재물 등을 물려받는 것 같지만 재물운과 관련된 재백궁과 전택궁의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사주팔자를 잘못 타고났거나 관상이 나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운이 나쁠까 하고 항상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윤택하게 사는 모습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고 실제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10대 부호 중의 한 사람인 리자청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잠자리에서 가졌던 자신만의 인면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가세가 기울어 13세에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온갖 굳은 일을 하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야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꿈을 그려갔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고의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였고 동양 최대의 부호가 된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을 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세세하게 하루 일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 돈을 버는 데만 열을 올리는 수전노가 아니라 주위 사람과 부를 나누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꿈을 날마다 꾸었는데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리자청은 오랜 경험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어 또는 사람을 사귈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6불합 7불교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6종류의 사람과 통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6 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1.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2.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3.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과는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다. 4.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 즉 긍정의 힘을 소모시킨다. 5.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이익만 취하려 한다. 그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6.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한다. 7. 불교 7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 1. 불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2.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3.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4.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5.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6.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행동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7.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얼굴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면 자신의 운을 보다 나은 쪽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운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 책 운이 풀리는 운명 독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